안녕하세요. 독독독의 제클린, 조이 그리고 오스카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2시 반에 디스코드 독타운에서 진행되는 저희 밑독 라디오는 독일 생활에 관련된 세부 주제를 선정해서 독타운어 여러분들의 독일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다 털어드리는 노필떡, 똑받고 꿀팁 대방출 라디오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 밑동 라디오 전용으로 실시간 채팅방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럼 3월 29일 밑독 라디오 시즌 1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 10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막방이라니. 마지막 방송이라니. 맞아요. 네, 저희 지난주 방송에도 공지가 나갔다시피 오늘 밑독 시즌 1 네. 급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좀 많이 아쉽죠. 그렇죠. 다스질버님 벌써 아쉽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좀 주제는 따로 없이 네, 지난 방송 총 9화 진행을 했죠. 네. 이 주제들을 싹 훑어보면서 무려 1시간 특집으로 이야. 네, 이야, 그렇죠. 네, 있는 썰 없는 썰을 다 끌어모아야죠. 그렇죠. 네, 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로 좀 끌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이 쌤 혹시 지난 회차들 주제를 쭉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첫 화는 독일 사람들에 대한 방송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대중교통, 인터넷, 택배, 은행, 병원, 유학생활, 어학원, 그리고 저번 주에는 마트 이렇게 총 9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맞아요. 좀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되게 많은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각각 다 다르고 네. 할 얘기도 정말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 하고 싶었지만 못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꼭 그렇죠. 방송 다 끝나고 끄고 네. 나서 아, 이 얘기 했었어요. 맞아. 끝나니까 재밌는 얘기 생각나고. 맞아요. 맨날 그랬어서 네, 이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들을 못한 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네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채팅방에 들으시면서 뭐 반응도 해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사연으로 짧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방송 만들어 나갈 테니까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1화 주제가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독일 사람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옷 못 입는다. 잘생겼냐? 네, 이런 거 예쁘냐? 독일 사람 예쁘냐? 잘생겼냐?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고 옷 얘기 그때 제 기억으로 공대 남자들 체크 난방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체크 난방 얘기. 체크분이 기억해 주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옷 못 입고 노잼이란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러니까요. 미안하긴 하네요. 좋은 얘기 한번 할까요? 그럼 오늘 좋은 얘기. 있으신가요? 친해지면 되게 좋다. 그거 맞아요. 네, 되게 좋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좋은 얘기인가? 당연한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첫 인상에 비해서 그쵸? 이제 그쵸.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막 되게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누군가 초대하는 문화가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이제 누구를 초대하면은 음식 같은 거 잘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네네 대접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얘기하니까 저도 좀 느끼는 게 그 집에서 노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맞아요. 전이어도 항상 맞아.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음식 해먹고 같이 집에서 놀고 맞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외식비가 비싸서 그런 경우가 잦았을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독일 분이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선물 같은 거를 받을 때 네. 이제 사온 거보다 뭘 이제 너만 내가 만들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맞아, 그런데 맞아. 정성에 좀 고마워한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으로 만든 것들 그쵸.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음식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외식비 비싼 이유도 있겠지만 그쵸. 네. 맞아요. 독일 사람들 좀 맞아요. 그런 좀 의외의 네. 면들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집들이 맞아요. 할 때 요즘에 그냥 배달 민족 맞아요. 때려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걸 더 좋아하세요, 손님들도. 그쵸. 맞아. 힘들게 리액션하지 맞아. 않아도 내가 아는 맛있다. 맛이 그렇죠. 맛있다. 아는 맛이 맛있다. 같이 먹으면 되니까. 맞아. 아는 맛 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다가 네. 그때 누군가가 찾아놓은 제 글을 제가 하나 봤어요. 독일인 MBTI 글을 아, 봤는데 아, 맞아요. 여러분 독일인 MBTI 어떤 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정답. 아이 되게 아이 많은 거 맞아요? 같아요. 네. I가 1위는 1입니다. 그리고 S. S. S 둘셋 맞아요?
돗자리 까셔도 이성적. 되겠는데요? 이성적 판단 S 맞을 것 같아요. 네. S에 이 T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 T제. 대박. 이 T제 맞아요? 영희님 정답 주셨어요. 이 T제. 맞아요. 이 네, T제. 맞아요. ISTJ. 네, ISTJ가 맞아, ISTJ. 1위라고 합니다. 바로 선물은요 나오시죠? 바로 이벤트 담당자. 아직 선물 없습니다. 아직 선물 없습니다. 저희 중간에 이벤트 하긴 할 건데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선물은 박수 짝짝짝.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STJ, 네, 네, 맞아요. ISTJ가 가장 네, ISTJ. 높았다고 하고요. 그 참, 다음이 의외로 ISTP였어요. ISTP. 네. 뭔가 IST가 기본인가요? 그런가 좀 봐요.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내향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이성적인.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계획적인 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쵸. J랑 P가 나뉘고. 네. 그렇죠. 그리고 3위가 ESTJ. ESTJ였습니다. ESTJ. 네. 엄격한 관리자네요. 네. 네. 엄격한 관리자. ESTJ. 앵뿌. 왜요? 왜 그러시죠? 제클린 쌤이 ESTJ시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엄격한 관리자. 반응 잘해주셔야 돼요, 네. 저. 엄격하게 관리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 회사 있으면 최고죠. 그쵸. 이 관리력이 너무 좋습니다. 난리 났네요. 네. 그 영희님이 앵뿌비는 없나요? 앵뿌비 어딨지? 앵뿌비는 거의. MFP 있습니다. MFP가 지금 6위에 있는데 6위. 아 그래요? 네, 6위가 MFP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MBTI가 INFJ. INFJ. INFJ가 원래 되게 희소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원래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INFJ이신 분 부심들이 있던. 부심까지. 부심이 다 있네요. MBTI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네. 네. 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쵸. 네. 독일 사람들의 MBTI가 뭔가 대표적인 거를 봤을 땐 ISTJ 같은 느낌이다. 그렇죠, 맞아. 근데 근데 뭔가 ST, 맞아. ST가 좀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는. 저도 이티제를 뭔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딱 독일인 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마냥 신빙성이 없지만은 않다. 네, 맞아요. 근데 아마도 독일에서 생활해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약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맞아, 같아요. 이티제스럽다. 약간 이렇게 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이제 MBTI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네. 도레님 남편 만나고 T화 되고 있다고 결혼하신 분이신가 봐요. 네, 오. 독일에서 MBTI 유행했나요?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던 거고 네. 유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지금 유행을 타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아요.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저 대학교 때 이 교양 때 이 검사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성격 유형. 네, 맞아요. 이걸로 뭔가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런 음. 비슷한 거를 한 것 같은데 이걸로 내 미래에 가장 알맞는 직업은? 약간 이런 거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직업 맞아. 탐구 이런 걸로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해보고 맞아요. 그렇죠. 네. 독일에서 그렇게 마냥 유행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제 주변에 한두 명은 해봤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네네.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음. 그런 테스트긴 합니다. 다스일번이 MBTI 알못은 대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MBTI 얘기였습니다. MBTI 그만.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사람 얘기였죠. 네, 그래서 저희 1화 주제 독일 사람들 이렇게 저희가 정규 방송 1화였죠.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나눴었고요. 2화에서는 그 대중교통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때 사실 대부분의 얘기가 이 악명 높은 대배가 대배한다. 맞아요. 음. 대배가 대배했다. 대배가 대배했다, 대배가 대배한다, 대배는 대배한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총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또 대배가 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침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네, 독일이 지금 독일 철통정이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헐. 네, 그래서 파업 사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없죠. 왜냐면 최대한 파업을 안 하려고 많이 하니까. 그쵸. 근데 독일은 파업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그 파업을 하려고 해도 워낙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 항의를 많이 하니까 파업하면서 출근 어떻게 그쵸. 하냐라든지 맞아요. 그건 대책을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많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파업이 잦은 편은 아닌데 독일은 와 정말 노동자를 위해주는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그냥 파업하나 보다 파업할만 했나 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딱 그 상황에 맞게 다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뭐 학교를 안 간다든지. 맞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워낙 그런 일이 잦다 보니까 오늘은 파업했으니까 너네 오기 힘들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늦게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한번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날은 파업이 예고 없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파업이 돼서 이제 버스나 이런 게 다 끊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파업 때문에 안 와도 출석 상관없다. 체크 안 할 거다. 네. 그렇게 한번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파업이 굉장히 일상인 나라여서 맞아요. 네, 이런 파업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책이라고 할 거야. 자전거 한 대씩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 좋죠, 네, 자전거. 한 대씩 사서 맞아요. 뭐 차를 살지 못하시면 맞아요. 네, 그렇죠. 대중교통 그리고 시설이 우리나라가 훨씬 깔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하철역에 뭐 화장실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독일은 없죠. 없고. 네. 없는데 그냥 보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가시면 진짜 아. 깜짝 놀라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그 많으세요.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보시면 그쵸. 다른 의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영희님이 피해보는 사람이 적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부러워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정말 느끼는 게 이건 약간 독일 사람들이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독일 사람들 단 1원이라도 자기가 피해보는 걸 정말 못 참습니다. 정말 못 맞아. 참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마트 가서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거는 기필코 영수증을 찾아가서 환불을 받는 약간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1원도 피해를 못 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최대한 적게끔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항의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성적이고. 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티제 같네요. 그쵸. 진짜 이티제. MBTI 되게 진짜 맞는 것 그렇다. 같죠. 뭐 대표적인 성향을 따라서 봤을 때는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교통, 네, 이제 지금 현재 독일이 파업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독일에 지금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 조금 유의를 하셔서 이동 수단, 이동 관련해서 잘 네.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인터넷에 관한 주제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조이 쌤이 못 오시고 이제 대신 맞아요. 마리아 쌤이 함께 해주셨었는데 제가 없었죠. 조이 쌤 이거 방송 들으시고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엄청 막 그러시는 사연이 하나 있으시다고. 맞아요.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 이제 처음 가가지고 인터넷이 없으니까 연락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죠. 진짜 맞아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혼자 있으니까 막 갇힌 것 같고 답답해서 그냥 저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마트로 가서 오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인터넷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투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거기서도 한 번 빠꾸를 먹었는데 우리는 핸드폰 관련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이제 인터넷 설치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 뭐 여기 이사 왔는데 저 여기 처음 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2살짜리 독일어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셨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딱 저한테 쳐다보시더니 야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데리고 와.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했다. 진짜 의욕 가득 충만해가지고 막 독일에서 잘 살아봐야지 하고 왔는데 첫 번째 난가부터 딱 그렇게 부딪히니까 진짜 의욕 상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정적돌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랬는데 그 직원이 좀 그런 거기도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털이 이렇게 있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아는 분한테 가가지고 부탁해서 같이 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딱 인터넷이 개통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초반에 진짜 저도. 대박이죠. 그래서 그 기사님 올 때까지 태어민 잡아서 기다리고 그 기사님 한 번 놓치면 또 불러야 되고 그때 뭐 한 2-3달 또 걸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초반 6개월 정도는 인터넷이 없이 거기는 특이하게 USB를 꽂으면 인터넷이 되는 그런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그 꽂는 게 있어요. 그거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뭐 10기가에 뭐 몇십 유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계속 사서 썼어요. 어쩔 수 없이. 비싸다. 그리고 계속 쓰고 6개월 지났을 때 인터넷 됐을 때 진짜 너무 좋았죠. 진짜로. 대박. 저는 좀 늦게 걸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좀
되게 액땜한다 치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서 좀 잘해보려고 왔는데 아무 안 도와주네 약간 이런 느낌? 와, 조금 근데 서러웠죠. 6개월 없이 인터넷 없이 살았던 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맞아. 특히 한국인들한테 그쵸. 인터넷 그러니까요.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 진짜. 맞아. 그래서 그때 수복 많이 갔죠. 수복 만세. 무슨 뜻 수복으로 달려가. 무조건. 수복은 항상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수복 가면 이제 그 도시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만나요. 맞아요. 다 만나잖아요. 어떻게 어딜 가든 한 명은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맞아. 한국인 없는 수복이란 없다. 맞아요. 맞아요. 속 터지는 독일 인터넷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인터넷도 맞는 막 조금 느리죠. 맞아요. 맞아요. 느리기도 한국보다는. 느리고. 속도도 진짜 늦어요. 맞아요. 설치하는 속도도 느리고 실제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설치 기사님 오시는 거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네네. 오셔서 하긴 하는데 독일은 좀 진짜 설치 기사가 와도 자기 마음에 들게끔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지금 안 돼. 그리고 가잖아요. 그냥 맞아. 그렇게 얄짤없이 맞아요. 뭔가 열심히 해주려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게 더 맞아요. 마상인 것 같아요. 맞아, 나 맞아. 이제 이제만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되게 그러게. 거부당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 직설적으로. 맞아요. 그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처음 설치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인터넷에나 신청을 해서 그냥 저렴한 거 봐야겠다 해서 저렴한 거 신청을 해서 왔는데 집에만 그냥 공유기를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무슨 전화선 모아놓는 그곳에 무조건 들어가서 띠디디 뭔가를 해야지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 설치 기사가 지하실을 막 찾는데 지하실이 심지어 잠겨 있어요. 저 근데 그 무조건 하우스마이스터가 와서 열어줘야 돼. 근데 하우스마이스터는 근무를 안 해. 그러니까 막 전화하고 막 문 두들기고 막 열어달라 막 이랬는데 결국 못하고 돌아가서 3주 후에 다시 대화면 잡고 왔다는. 와. 와 그래서 진짜 한 번 그 인력이 오셨을 때 무조건 그날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제발 오늘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조금 뭘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헐. 이게 진짜 뭐라도 주면서 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료라도 하나 주면서 네, 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러면서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완전 붙잡아야 초반이니까. 초반에는 그게 안 되니까 서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이면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봤을 네, 텐데. 그쵸. 말이 안 됐을 때 또 그런 해결의 어려움이 있네요. 맞아요. 독일어가 아직 안 됐을 때. 맞아요. 다시 한번 독일어의 소중함, 맞아요. 독일의 중요성 맞아요. 좀 느끼는 것 전 같아요. 인터넷 설치 제 손으로 안 해가지고 저는 아. 몰랐어요. 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전 베개 하우스에 살았으니까 그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사실. 네. 맞아요. 다 돼 있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까지 아저씨가 그 입주민을 위한 뭐시기 하면서 A4용지 정리해서 아저씨 너무 친절하다. 네. 그래서 초반에 가셨을 때 만약에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뭐 비자도 문제고 그 안멜등 같은 것도 할 때 친구 한 명쯤은 좀 같이 항상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움을 제가 만약에 주실 수 다시 있는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 혼자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초반에는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만약에 이제 나 혼자 독일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다 하면 그냥 한인 커뮤니티 같은 거 맞아요. 찾으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한인 모임 같은 거 가시는 게 맞아요.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베스트예요. 네. 좀 내가 낯을 가린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일단 맞아요, 좀 맞아요. 낯 가리시던 아니시던 일단 가서 한번 부딪혀 보시고 맞아요, 인맥을 쌓는 게 좀 초반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얘기 저희가 3화에 했었죠. 지금 3화까지밖에 안 하는데 지금 20분 지났어요. 우리 아직 대박이다. 네, 우리 6개 남아 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래서 그다음 4화에서는요 택배 얘기를 했었어요. 배송 시스템이랑 택배 얘기를 했었는데, 요 택배 관련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게 우리는 택배를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는 기사님들 얘기만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배송 기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혹시 이케아 배송 시켜보셨어요? 독일에서? 없어요. 이케아는 안 해봤어요. 이케아 안 네. 하셨나요? 네. 저도 한 번 이제 독일에서 이사를 해서 이제 가구가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사야 돼가지고 이케아를 막 검색을 해서 이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건도 다 담아놓고 결제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200 몇 유로가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게 왜 붙지? 하고 봤더니 그게 배송료였어요. 네. 배송료만 200 몇 유로고 배송 그래서 바로 한 2, 3일 안에 오나 했더니
가장 빠른 배송일이 3주 후인 거예요. 아 진짜 헐. 얘기만 들어도 답답해. 배송료 200유로는 이제 3주 후에 배송한다는 게 감정이입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진짜 너무 멘붕 와가지고 이케아 결국 못 사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좀 비싼 배달해주는 대신 대신 배달해주는 곳에 가가지고 막 가구 구입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케아에서 배송 안 한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인터넷 시키려고 봤더니 그때 저도 100유로 가까이 붙더라고요. 배송비가.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갖고 오는 게 낫겠다 해서 갔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케아가 싸서 좋긴 한데 이게 갖고 오는 거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영희님 쫄한척 하면 쫄 해주시는데 맞아요. 바로 그 편입니다. 택배 얘기. 너무 귀엽지 우리가- 않아요, 제목? 우리 잔뜩 쫄았던 이야기를 막 풀어놨던 그 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택배 관련해서 그 브램땡님이 사연 간단하게 남겨주신 것 중에 네. 그 인터넷에서 물건을 배송했는데 스위스 내가 아니라 다른 독일인가 다른 EU 국가에서 와가지고 관세를 무셨대요. 그래서 혹시 스위스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관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조심하셔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도 정말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한 번도 관세 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택배 이렇게 나간 돈이 제일 아깝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예상치 못한 출혈 이런 거. 그렇죠. 예상을 해도 아까운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배송비, 막 관세 이런 거는 진짜. 맞아요. 다스질보님이 이케아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서 이제 싼 것 같지도 않아요 하시는데 근데 독일도 그런가요? 근데 지금 한국도 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케아 갔었는데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케아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도 완전히 이케아 하면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라떼 얘기인가?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신혼부부들이 가가지고 진짜 막 장만하는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꾸며놓고 막 조그만 애기 있는 방 꾸며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막 그 가죽 소파랑 막 이런 것도 종류 되게 많아지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나라 특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좀 물가가 체감이 되는 그쵸. 순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독일도 진짜 많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택배 얘기까지 우리 4화에서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5화 5번째 주에는 네. 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은행 그 계좌 여는 방법. 맞아요. 네, 계좌 그냥 가서 땡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약속을 네. 잡고 가서 서류 준비하고 막 사인하고 오면 일주일 있다가 카드 오고 일주일 있다가 보안 카드 오고 그쵸, 보안 카드 오고 이거 다 받아야지 쓸 수 네. 있다. 네, 이런 얘기하고 비밀번호 따로 오고. 맞아요. 맞아요. 다스일버님이 핵심 문구를 적어주셨어요. 야야 하면 안 된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야야 하면 맞아요. 절대 안 된다. 눈 뜨고 그쵸. 코벨 수 있다. 그쵸. 진짜. 눈 뜨고 무슨 나도 모르는 보험 덕지덕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나중에 청구서 네. 날라옵니다. 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야야하면 안 된다. 요게 핵심이었던 네, 은행 그쵸, 그쵸. 편인데 은행 관련해서 그 여행하면서 독일 은행 ATM기 그냥 막 쓸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질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자기 카드에 그 마스터나 비자 써 있는 카드면 맞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돼요. 출금도 할 수 그쵸. 있고 체크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겠지만. 맞아요. 네. 그냥 독일 은행 ATM 가시면 유로 뽑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 돈 갖고 있어도 저도 그렇게 뽑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행 갔다가 카드 복사당해서 갑자기 돈 맞아. 출금되는 경우 저도 더러 되게 있다고 들었어요. 하더라고요. 헐 진짜 네. 오, 무섭다. 물론 이제 그 맞아, 보험 같은 그런 걸로 게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음. 길거리에 있는 거 말고 그냥 은행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를 좀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야간에도 은행 안에 이렇게 그 ATM기 있는 공간까지만 열려 있는 은행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시는 게 좋고 그 술집거리나 아니면 클럽 이런 데 앞에 ATM기 엄청 많거든요. 길거리에.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술 취했을 때 급할 때 말고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카드 네. 복제당한다. 약간 위험한 이런. 그게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ATM기 보통 밤에 열려 있으세요? 저는 제가 갔던 은행은 닫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밤에. 그 ATM 이제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한 잔 더 하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주로 받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돈 없으니까 여기 앞에서 현금 뽑아오겠다 하고 근처 ATM 그 은행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한 11시쯤인가 넘었었는데 그 닫았어요. 은행 ATM 기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이. 그래서 여기는 ATM도 어떻게 이렇게 닫을 때가 있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 못 찾아서 그냥 집에 갔어요. 갑자기 그 종류. 돈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집에 갔죠. 네. 맞아요. 맞아. 근데 독일은 요즘은 그래도 좀 카드 받는 음. 곳이 많은데 여전히 그래도 현금을 많이 쓰는 그렇죠.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갑에 현금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맞아요. 현금 없으면 일단 급하게 은행 찾기. 맞아요, 막 계속 맞아요. ATM 찾고 막. 맞아요. 뭔가 5유로짜리 몇 개는 있어야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 맞아. 5유로 지폐 몇 개, 맞아요. 세네 개는 갖고 다녀야.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만약에 혹시 ATM 기기를 이용하신다면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건 진짜 실생활 관련된 그쵸. 팁들이죠. 일찍 닫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운영시간 20시간, 24시간인 곳이 있나요? 독일에? 키오스크 같은 것도 전 24시간 못 본 것 같아요. 24시간 하는 데가 아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맥날. 아, 맥도날드 맞다. 가끔씩 그래가지고 24시간. 맞아. 아, 맥도날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맞다. 완전 새벽에 가끔씩 가면 이제 그 노숙인 분들이 맞아. 들어와 그런 계시고, 기억이 나요. 네, 되게 위험하고. 네. 기차역 맥날은 되도록이면 새벽 시간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음. 거기는 굉장히 좀 집합소 같은 아, 맞아. 만남의 맞아요. 장소가 돼버려가지고 좀 맞아요.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긴 좀 안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맥날 말고는 24시간 하는 곳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죠. 생각이 네. 안 나죠. 거의 없죠. 네. 뭐 아무리 오래 늦게까지 열어봤자 한 새벽 1시, 10시, 2시? 맞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키오스크 같은 데는 가끔씩 맞아요. 네, 12시 까지. 한두 시까지 하고 그 외에는 뭐 10시, 11시? 저 진짜 심한 데는 7시에 닫는 것도 봤어요. 와. 진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진짜. 그래 그런 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쵸. 신기한 나라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은행 ATM 얘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왔고요. 자 6화에서는 이제 병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 이제 되게 내용 자체가 꿀팁이었다라는 후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서 제가 사실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 제가 병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다가 째케라는 곤충? 벌레에 물려서 이제 피부과를 간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째케를 벼룩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벼룩이 아니라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여러분. 맞아요. 네. 근데 이거 벼룩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여러분. 살인진드기라고 들어보셨죠? 오, 옛날에- 옛날에 무서운데.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살인진드기 해가지고 그 기사가 한번 빵 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름에 뭐 성묘 같은 거 갈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째케예요. 맞아요. 네. 네. 독일식 째케. 그쵸. 물리면 진짜 미친 듯이 가려요. 정말. 모기 물린 수준이 아니라 모기 한 3-4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면서 밤새도록 긁는 거예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근데 보면 이제 거기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신기하게 띠를 둘러서 이렇게 이제 발목이었는데 발목을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헐. 진짜. 엄청 겁나셨을 것 같아. 독일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이제 피부과 가서 맞아. 알레르기 검사 막 하고 막 그때 아니, 아니 그랬던 그런 거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 없던 걸 처음 겪으면 겁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근데 진드기 한국에 있긴 한데 한국에서 쉽게 그렇게 물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겁나면서도 그 째케라는 단어가 진드기라는 걸 확인한 순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 진드기 무슨 이런 거에 물리나. 맞아. 진짜 너무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잔디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잔디가 있어도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잔디라서 들어가지 맞아요. 마시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물릴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나 그쵸. 당연하게 그냥 맞아요. 맞아요. 들어갔다가 독일은 조심해야겠네요. 그쵸. 진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디밭에 가실 때는. 그쵸. 잔디밭 조심하시고 특히 여름에 갑자기 뭐 그릴레 나신다. 그래서 어디 갔다가 물리고 뭐 물가 갔다가 뭐 물리고 맞아요. 광합성 한다가 누워있다가 물리고 맞아요. 네, 째게 진짜 많은 나라입니다. 네, 맞아요. 그거 조심하시면 이 부분을 정정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좀 네. 그랬습니다. 그 병원 갈 때 이제 태어민 잡아야 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우리가 의학 용어 같은 거는 뭐 신체의 좀 내부에 있는 그런 장기의 맞아요. 단어라든지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진찰할 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알기 어렵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뭐 우리 뭐 허벅지 뒤 근육이 어떻게 독일어로 얘기하는 맞아, 정확하게 맞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는 분이 병원을 갔다가 독일어를
도저히 이제 진찰을 볼 수 없을 만큼 독일어 소통이 안 되니까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와라. 어, 그래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털보 아니에요 혹시? 그, 팀장 아님? 인터넷 또 이런 인터넷 건데. 설치해서. 아니 근데 막 그렇게 귀찮았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도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소통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긴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병원을 가실 때 그걸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어디가 아픈지 자기 증상이랑 예상되는 질병명이랑 뭐 그런 거를 좀 미리 찾아보고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한두 마디라도 하면은 의사가 좀 그래도 좀 도와줍니다. 그쵸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병원 가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디가 아픈지. 뭐 저는 귀에 좀 약간 이명이 심했던 적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뭐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뭐 달팽이관 이런 거 다 찾아갔거든요. 네. 맞아. 네, 대박. 뭐 그런 거 막 얘기하고 그랬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 좀 내용을 알아가시는 게 그것도 꿀팁이네요. 맞아요. 좀 완전히 독일어가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분도 이런 용어는 모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전문 거. 용어잖아요, 맞아요. 완전. 우리도 한국말 하면 다 못 알아들을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 계속 문 얘기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사전 좀 잠깐 찾는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이 좀 친절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다행이었긴 한데. 근데 이것도 좀 좋은 팁인 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가서 뭐라고 내 증상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서 찾아보고 맞아. 한국어로 알면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게 어떤 병, 정확히 어떤 병이고 뭐 뭘 먹으면 좋은지 막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오스카쌤처럼 사전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종이에 따로 적어달라고 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도 야야하다가 오시면 안 됩니다. 그쵸 절대 안 되죠. 맞아요. 병원은 더 안 돼요 여러분. 병원은 필요 더안 없는 돼요. 검사 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맞아요. 저 그때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검사 막 했더라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네네. 아니 그분도 친절한 의도로 해주셨겠죠. 여기도 아플 수 있으니까 이 검사도 해봐라. 그러시지 그랬겠죠. 않았을까요? 저는 그때 잘 나섰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해졌다. 네. 됐죠 그러면 뭐. 너무 웃기네. 네. 야야 금지.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화에서는 이제 병원에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눠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7화에서는 이제 저희 좀 긴급 편성, 막 특별 맞아요. 편성 해가지고 다미안 쌤과 함께 독일 유학 생활, 대학 생활이죠. 맞아요. 네,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정말 정보성 위주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막 뭐 학교 처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다음 막 첫 수업 어땠는지. 그때 다미안 쌤 막 저희 막 다 어려웠다고 하는데 다미안 쌤 혼자 전 너무 쉬웠는데요? 하셔가지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죠. 네. 근데 이제 뭐 학사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학사를 한 곳에서 마치고 개념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석사를 시작하느냐 맞아요. 그 차이를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업 관련 얘기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래도 전 쉬웠는데요 이게 그래도 그래도 좀 와. 여러분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아, 네. 맞아. 똑똑한 사람은 쉬울 수 있죠. 그럼요. 똑똑한 분은 다르다. 그쵸, 똑똑한 분은 다르다. 우리 평민들과는 다른 삶을 네. 사셨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미안 쌤과 이제 유학 생활, 그래서 뭐 시험 등록하고 수강 신청하고 이런 얘기도 막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것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라고 한 게 멘자 얘기를. 맞아요. 멘자. 근데 이 얘기가 재밌잖아요. 학생 식당. 그렇죠. 학생 식당이죠. 그래서 멘자 얘기를 좀 썰을 풀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저희 셋의 각 학교에 멘자 베스트 메뉴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멘자 자주 가셨나요? 저는 진짜 거의 매일 갔었던 것 같아요. 수업 있는 날에는. 네. 얼마셨어요? 진짜 쌌거든요. 저희는 2.4유로. 오, 우와 진짜요? 네. 저희도 그 정도? 근데 저희는 메뉴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종류가요? 컴플레트 메뉴 해가지고 완전 이제 그냥 딱 정해진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채식 메뉴 베지타리슈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각자 원하는 거 골라서 먹는 메뉴가 있었는데 고정된 메뉴가 2.4유로인가 6유로인가 그랬고 채식 메뉴가 1.7유로인가 그랬어요. 오, 진짜 대박. 썼어요, 채식 메뉴가. 그리고 골라 먹는 거는 이제 뭐 무게 따라 정하고 그릇 따라 맞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눠졌었어가지고 진짜 막 양껏 담으면 한 5유로? 나오는 그 정도. 그래도 싼 거지 진짜 독일 물가 맞아요. 비교하면. 맛은 어떤가요?
근데 저희는 평타를 항상 쳤어요. 그래요? 네, 저는 진짜 맛없다라고 느낀 것 맛있었어요. 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저 제 입맛 괜찮더라고요. 오스카스 별로셨나요? 저는 뭐 저는 이제 그 도서관을 한번 가봤어요. 전 이제 대학교를 다닌 건 아니니까. 근데 공부하러 어떤 대학의 도서관을 자주 갔는데 거기 있는 맨자에는 좀 메뉴가 다양하진 않았고 어떤 대학이라고 대학명을 말씀 안 아, 하시네요? 네, 역시 그거는- 방송인 다 되셔가지고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얘기 안 하시는군요. 네, 모 대학에서 네, 모 대학? 모 대학의 도서관 맨자에서 이제 가격대는 한 3, 4유로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파스타 메뉴였고 그쵸. 네, 파스타 진짜 파스타 많이 메뉴였는데 시켰을 때 이제 파스타 한 3가닥이 그냥 붙어있고 웬일이야? 저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없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나갈 수는 없을 때 그럴 때 맞아요. 유용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슬픈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 모 대학의 도서관 맨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쵸. 맞아. 뭐지 또 어디에 붙어있는 식당이냐에 따라서 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우리 다스틸버님이 맨자 가보고 싶은데 학교 학생 아니면 이용 못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용 가능해요. 네. 근데 가격이 그쵸. 틀리죠.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3, 4유로였나 봐요. 저는 그 학교 학생 아닌데 갔었거든요. 네, 그 맨자 가봤을 때. 그렇죠. 네. 맞아요. 저 그 학교 학생 아닌데 맨자 가서 먹었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학생 식당에 그쵸. 가서 이제 식권 사면 일반인 먹을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일반인도 있어요? 네, 일반인 먹을 수 식권 있어요. 사면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학생은 좀 많이 싼 거? 네. 그런 차이? 딱 그런 차이밖에 없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가격이랑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가격이랑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내 연구소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학교 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격이랑 그 다음에 일반인 가격이 달랐어요. 가격이 총 3개. 우와. 일하는 사람 힘들겠다. 일하는 이런 아, 계산해준 사람. 맨자에서 네네. 일하는 사람? 네. 네네네. F신가요? 공감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우리 오스카스. 힘들죠. 하나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을 3가지나. 네, 그래서 3가지 나눠서 네. 합니다. 그럼 가장 베스트 오스카쌤 있으신가요? 베스트 메뉴? 저는 그냥 에스프레소 먹는 게 제일 나았어요. 그거는 맛 차이가 엄청 심하진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졸릴 때 그냥 그거 한 잔 먹고. 좋다. 조이쌤 있으세요? 저는 그 연어 스테이크 같은 거 나온 와. 와, 대박. 연어 스테이크랑 라자냐 그런 정도.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요. 맛있겠다. 네, 되게 맛있는 축에 섞였어가지고 그 손맛 해주시는 그 이모님들 손맛 다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럴 수 있겠다. 맛있었어요. 네. 근데 연어 스테이크를 이렇게 다 가니쉬랑 해가지고 주시는데 샐러드랑 해서 2.4유로면 진짜 진짜 싸죠. 매일 먹을만 하죠. 그쵸. 진짜. 그러면 진짜 괜찮네요. 네, 한국 돈으로 해도 5,000원 정도인 거, 5,000원 이하인 거잖아요. 4,000원? 3,000 얼마죠? 네네. 3,000 얼마? 그쵸, 맞아요. 4,000원 안 되는 돈? 와, 씨. 진짜 싸죠. 대박이에요. 진짜 싸다. 맛있어. 지금도 그 가격일까요? 근데 조금 올랐을 올랐겠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올랐겠죠? 많이는 아니고. 네. 맞아요. 제클린 쌤은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저희 학교에는 이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맨자 진짜 진짜 길게 섰었어요. 귀엽다. 진짜 사람들 엄청 대학생들 다 똑같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어플이 있었거든요. 학교 어플 우와. 앱이 있었는데 거기 학교 있어요? 식당표가 있어요. 짱이다. 대박. 일주일치 식당표가 나와 있어요. 헐. 맨자에. 일주일치 네. 설렜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오늘 맨자 가는 날, 안 가는 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 식당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맨자도 있지만 카페테리아도 크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사설 식당? 외부 식당들도 입점해 있고 이래가지고 막 맨자 이제 메뉴 보고 갔거든요. 근데 어떤 메뉴 나올 때 가장 줄이 길었냐면 닭다리 하나가 통째로 나온 날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구운 닭다리. 와 맛있었겠다. 그래서 그거에 독일인들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포메스. 감자튀김 이렇게 나오고 그거 나오는 게 진짜 가장 베스트? 사람들 진짜 줄 많이 서는 와. 거였어요. 그 넓적 다리까지 이렇게 다 큰 그렇죠. 다리 말씀. 통다리. 다리 하나 딱. 근데 2.4유로. 오, 좋네.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랑 에피타이저 나오고. 샐러드랑 이제 포메스만 이 진짜. 정도 먹었는데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요. 먹는데 밖에서 네. 먹으면 맞아요. 거기다가 맞아요. 야, 오늘 통다리 나온대 이러면서 맨자 맞아요. 가는 거네. 야 독일 맨자 사람들. 컬? 맨자 컬? 근데 진짜 이래요. 진짜 이래요. 애들끼리 보다가 똑같아요. 맨자 갈래? 이러고 맨자 가요. 진짜 아, 그래요. 진짜 그렇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네. 근데 포메스 그 제가 아까 말하는 게 길어지는데 그 아까 메뉴 3개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마지막 3번째는 진짜 종류가 진짜 많아서 자기가 그냥 퍼먹으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디저트요?
아니요, 그냥 아, 전체 반찬? 메뉴가 음. 샐러드 바도 아예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반찬도 이렇게 있어서 본인들이 골라 먹는 건데 포메스가 항상 이제 있어요. 네. 그럼 하루 꽂히는 날에는 그냥 접시 하나에 포메스만 포메스만. 이따만큼 퍼가지고 와. 이제 마요네즈 짜서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아 거기- 대박. 거기 어디에 한번 가고 싶네요. 막 포메스 잘하네 네, 여기. 네, 똥다리랑 포메스 같이 먹고. 진짜 네. 저희 학교 포메스 맛집이었습니다. 진짜. 다스실베님이 한국도 삼계탕 나오면 학식줄 긴데. 저기 근데 저 진짜 이랬던 기억 있거든요. 학식 메뉴가 삼계탕이어가지고. 아 진짜. 야 오늘 삼계탕에 먹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독일은 통닭다리네 이게. 그러니까요. 그쵸. 그리고 닭고기는 또 그런 종교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먹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더 너무 인기 먹구나. 있었겠다. 이제 닭다리 메뉴 진짜 줄 진짜 네. 있었습니다. 네. 멘자 얘기니까 재밌네요. 아 재밌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가고 싶다 눈치차.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네요 진짜. 독일 그 대학 다닐 때가 진짜 제일 그러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세 가닥 붙어있는 파스타 먹을 동안 맛있는 아 눈물. 통다리 드셨구나. 아 네. 그날 그렇습니다. 이모님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걸로. 아, 그렇죠. 네, 대학에. 네. 그래서 이제 유학생과 네. 관련해서 못다한 멘자 얘기를 네. 네 좀 나눠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진짜. 네, 재밌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7화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화 주제가 어학원이었어요. 독일 네. 어학원. 맞아요. 요 어학원 관련해서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저희 방송 실시간 방송 나가고 난 후에 이제 유튜브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시고도 막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고 막 익명으로도 질문 남겨주시고 그랬던 화가 바로 어학원인데 그때는 또 유학생이랑 비슷하게 좀 정보 전달 위주로 얘기를 좀 그쵸. 나눴었어요. 그쵸. 막 그래서 어느 학원이 이런 학원들이 좋다. 뭐 요즘 가격은 어느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도 우리 방송 끝나고 이 얘기 했었어야 맞아. 되는데 이게 꿀인데 이걸 맞아요. 해야 재밌는 건데 엄청 맞아. 그랬잖아요. 재밌는 얘기 끝나면 많이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학원 얘기도 네. 이제 좀 이제 좀 진짜 재밌는 썰들을 좀 썰이죠.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 어학원 사설어학원 다들 네.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사설 어학원 다니셨을 때랑 대학 부설 어학원 다니셨을 때랑 분위기 어떠셨어요? 좀 다르죠, 확실히. 그렇죠. 사설이 더 재밌지 않나요? 사설이 훨씬 재밌어요. 그렇죠. 오스카스 네. 재밌었죠. 네, 저는 어학원. 사설만 다녔는데, 네, 그쵸. 저 맨날 메일이 새로 네, 왔죠. 진짜.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그 계셨을 때 어떤 그 나라 친구들이 네. 많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베를린이었다 보니까 골고루 있었어요. 네, 국적이 굉장히 골고루 그냥 아시아도 있고 아랍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남미도 있고 엄청 전 진짜 다양했어요. 임팩트 있었던 친구 없으신가요? 임팩트 있었던 저는 에티오피아 아저씨가 임팩트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아저씨. 네, 에티오피아 아저씨. 대박. 에티오피아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막 같이 같은 반 친구들 커피 한잔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밑에 있는 카페에 잠깐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하는데 안 되는 뭐 독일어, 뭐 영어 조금씩 섞어서 얘기를 그때 했는데 에티오피아가 이제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걸 알고 있냐. 그 아저씨가 물어보신 네.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역사 시간을 많이 졸았지만 그건 기억이 나거든요. 대박. 네, 그래서 알고 있다. 나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이거 배웠어.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서 진짜 한 일주일 내내 계속 내가 커피 내려갈 때마다 커피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그랬던 대박. 기억이. 완전 전형적인 키 엄청 크고 머리가 막 이렇게 앞으로 파마가 좌절로 되어 있고 그 이제 아침에 오는 모습 보면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그 스웨그가 있는 그런 대박, 분이었어요. 대박. 네, 딸 5명 있고 막 네,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민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이 전 가장 기억이 남아요. 네. 에티오피아 아저씨 와 신기하다. 그런 분 하나 있으면 학원 가기 재밌지 않나요? 오늘 딱 맞아요. 무슨 얘기하나? 이름도 기억나요.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 한일이요? 네. 오, 대박. 대박이다. 뭐 약간 말투가 그냥 그 스웩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그 아프리카 분들의 전용 그 스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독일어 얘기할 때도 독일어도 스웩이 있어요. 맞아. 특이하게. 네. 랩하는 것처럼. 이렇게 억양이 있잖아. 억양이. 맞아요. 네. 그냥 일성이 랩임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때 막 이름을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이제 좀 발음을 편하라고 돈이라고 그때는 발음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단이라고 하면서 다니, 도니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나니와 제 돈이. 이름이 좀 그런 네. 네, 어. 본명을 좀 발음 나니와 편하게 돈이. 하려고 이탈리아 이런 데 돈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맞네. 대박. 그분이 조이스 완전 터지셨는데요 지금 옆에서. 가주셔서 아 너무 웃긴다. 디오피아 씨 임팩트 있네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이스 웃으셨어요? 저는 제가 다닐 때는 약간 저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특히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분들은 항상 있었고 그리스도 있었고 터키 쪽이 많았어요. 터키 쪽도 많이 계셨고 아니면 아랍 중동 쪽도 계셨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오 특이하다. 근데 미국은 한 명도 못 봤는데. 저도 미국 네. 미국에서 온 사람 꼭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다 W 발음 되게 어려워하셨거든요. 아. V 발음. 아. 그거 계속 we're 아. we're 그죠. 그렇게 we're 키겠다. 그러시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악센트 고치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저는 되게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거의 제가 어학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저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터키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터키 남편분하고 같이 독일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웃긴가요? 벌써 웃겨? 애기들이 낳고 이제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근데 좀 특이한 게 그 어학원에 같은 클래스를 9번을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아, 번이요? 9번이요. NPC인가요? 진짜? 거의 진짜 NPC 이쪽으로 가십시오. 거의 입급이에요, 진짜. 와. 9번을 등록하셨는데 그 학원 입장에서 한 3번째, 4번째 했을 땐 이제 너는 졸업해라. 네. 이제 너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분이 너무 독일어도 잘하시는데 그쵸. 계속 그 클래스에 있으면 다른 분들이 기회를 뺏을 수 있다. 그쵸. 대답하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진짜. 나는 그런 대답을 안 하겠다. 이러시면서 계속 그 반에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을 거친 사람은 그 학원에서 그 반에 다닌 사람은 근 10년간 모든 사람이 그 아줌마를 알아요. 와. 그래서 그 대박. 아줌마가 근데 그 아줌마 특이한 게 그분이 한국인을 엄청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K-팝하고 K-드라마에 완전 몰입해 계신 분인데 진짜 그분하고 그분 딸 이렇게 두 명이서 그 클래스에 한국인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완전히 포섭을 하시는 아. 거예요. 와. 야 너네 우리 집에 와. 일단 우리 집에 와. 놀러 와. 첫날부터 대박. 놀러 와. 터키 음식 해줄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저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막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분 딸하고 막 인사하고 뭐 빅뱅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대박. 막 걸그룹 좋아해요 막 얘기하고 저 한국어 알려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과외도 막 해주고 제가 오. 대박. 제가 한국어 과외도 해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너무 얘기를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썰 풀어주세요. 저랑 그때 같이 다녔던 어떤 오빠가 계셨는데 그 한국인 오빠가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네. 키가 굉장히 크시고 되게 동양적으로 생기신 분이셨는데 그 아줌마가 보셨을 때는 너무 보이그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돌이라고. 네, 평범하신 분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와 진짜 동양스럽고 완전 한국 K-팝 보이그룹이잖아 막 그러시면서 이제 그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좀 다리로 쓰셨던. 네가 와야 제가 온다. 너도 같이 와야지. 와라. 같이 저는 한국인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터키 음식 많이 드셨나요? 네, 가서 그러면? 밥도 얻어먹고 막 공원 같은 데 갈 때도 꼭 데리고 가고 맞아요. 막 그랬었어요. 대박. 이런 거 보면 진짜 위하다 야. 진짜 맞아요. 그분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대박이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 학원에 이제 그 당시 스페인 친구들이 좀 네.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매였어요. 근데 남매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독일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스페인 식당을 연 거예요. 스페인 식당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곳이 아지트였어요. 아 진짜 그래서 좋겠다. 학원 끝나면 무조건 다 그 친구네 식당에 가가지고 대박. 일단 뭐 한 잔씩 하면서 어. 아주 돈은 다 내요. 아 그래요? 공짜로 주지 않아. 얘네가 얄짤 없더라고요. 아, 돈은 친구 내. 디시 없나요? 친구 디시 이런 거 없어요. 할인도 없어요? 할인 없는데 아. 근데 가끔씩 이제 뭐 지들 기분 좋으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 뭐 먹어라. 안주로 네, 먹어라 네.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뭔가 이제 아지트 같은 공간이 생기니까 네. 이제 학원 끝나고 갈 곳이 생기잖아요. 좋겠다. 그 당시 그 코스를 들었던 친구들끼리 정말 너무 친해져가지고 진짜 맨날 거기 가서 놀고 막 살사 댄스 배우라 그래서 살사 추고 막 아 진짜 좋겠다. 이런 거 하고 또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이제 생일인 적이 있었어요. 중국인 친구였는데
중국인 친구가 생일이면 그 중국인 친구가 파티를 주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스페인 친구들이 파티를 주최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엔 식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오라고. 오, 그래서 자기 대박. 집을 오픈을 해서 그 중국인 친구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중국인 친구 생일 파티 음식을 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다른 왜요? 친구들이. 만두를 만들겠다고. 아. 근데 외국 애들은 만두를 안 만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지 그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네네. 이 동양 애들은 알잖아요. 이거 그쵸. 동양 애들이 가가지고 다 만두 빚고 있고 막 옆에서는 막 음악 틀어놓고 쌀사 치고 울고 있고 야, 진짜 글로벌한, 완전 아, 재밌었겠다. 그렇게 아지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매번 모여서 이렇게 노는 거는 케바케겠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반을 되게 잘 만나야 되는 맞아. 것 같아요. 그 맞아. 반에 그렇게 그 스페인분, 아니 에티오피아 그 터키 또 한 분 그렇게 딱 특출나게 좀 눈에 띄는 분이 계신다. 그럼 그분하고 놀면 재밌죠.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네요. 한국 친구랑 노는 거랑 다른 그런. 네. 아,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또 독일 친구랑도 완전 다르고. 아, 너무 맞아요.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성격도 다르고 막 되게 그 알고 보면 되게 친절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게 근데 어학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독일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말도 안 되는 독일 맞아, 제일 잘 알아요. 맞아. 맞아요. 그때가 맞아. A2, B1 정도 때가 맞아. 가장 맞아요. 시절이잖아요. 맞아, 맞아. 독일어 좀 할 줄 알고 이제 너무 맞아. 어렵지도 않은데 옆 맞아. 사람이랑 대화는 통하고.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생활 이런 대화 거죠. 될 때. 이게 맞아. 들리고 말할 수 있는 내가 기특하고 대견하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그 고를 제일 때. 진짜 즐거울 때인데. 딱 고를 때 술 한 잔 들어가면 말이 덜 술술 나오고. 맞아, 맞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알지를 못하고 한 50% 정도 독일어를 배웠을 때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맞아요. 거. 그쯤 되면 이제 거짓말 조금 보태서 꿈도 독일어로 한 번씩 꾸고. 맞아, 맞아. 맞아요. 거의 맞아요. 나 현지인 된 거 같고 막. 맞아요. 그 지금 뭐지 술 먹으면 독일어 잘 나온다는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실제로 좀 그런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니까 그래서 말이 잘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제 어학원 친구 중에 하나가 설마. 코스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는데 말하기 시험을 본 거예요. 설마. 맥주 한 캔 마셨다고 들어가서 시험 본 적도 있어요. 잘했나요? 근데 좀 잘한 것 같아요. 오. 근데 갔다 나와서 이제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국 나와서. 진짜 그것도 그런 거.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약간 어떻게 보면. 근데 있었어요. 실제로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대신 주량을 잘 체크를 해야겠죠. 그쵸, 본인 그쵸, 주량을 그쵸. 잘 빨리 알아야겠죠. 취하는 걸로 빨리 먹고 시험 때 이제 하고 다시 나와서 정신 차릴 수 있을 그 정도로 맞아. 그러니까 너무 취해도 안 되고 안 맞아요. 되죠. 너무 안 취해도 네. 안 되니까. 자신감 딱 줄 수 있을 정도 빨리 흡수되는 거. 맞아. 자신감이 딱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 딱 먹고 가야겠네. 와, 맞아요. 신기하다. 어학원 이런 썰도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있네. 대학은 이런 거 없죠.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대학은 없는데 어학원은 진짜 진짜. 독일어 같이 배울 입장에서 맞아요. 그 배우는 사람들마다 국가마다 발음 차이가 있잖아요. 독일어 발음 맞아. 차이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심하죠. 맞아요. 저는 옆자리 친구가 일본 분이셨던 적이 있는데 아, 벌써 비루클리시 이러시는 거예요. 비아클리시 아니야? 비에클리시. 비아클리시. 자꾸 이게 뭐야 비루클리시가 뭐야 근데 비아클리시였던 거예요. 이게 일본 분이시 비루클리시 그게 이 발음 또 이렇게 비르클리시스. 네. 어떡하냐. 아 이거 정말 그래도 기억이 나요. 발음이 진짜 정말- 어려웠겠다 근데. 좀 그분 잘 사셨나요? 독일에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분 딱 그 코스만 만나고 말았어요. 아.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비루클리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영원히 안 까먹고 있어요. 대박. 진짜 웃기다. 일본 분들 저도 일본인 친구랑 싸운 적 있어요. 싸우셨다고요? 발음 안 돼. 완전 이렇게 대판 싸운 건 아니고 네. 그 배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외국인 친구들 이름을 각자 나라 말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뭐였죠? 예를 들어 다니엘이란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다니엘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이렇게 읽으면 된다. 우리 이거 한 단어다. 근데 그래서 이 단어로 어쨌든 그 미국 완전 발음은 아니지만 이 의미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 했는데 일본 애가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푸는데 다니에루라고 읽어요. 다니에루 네 글자 아니냐. 저는 이거 네 글자인데 어떻게 이게 한 단어냐 이러고 얘는 에루가 한 단어다. 이게 그쵸 무조건 일본 사람은 그렇죠. 이게 무조건 한 단어니까 우리도 펼쳐낼 수 있다 해서 이걸로 진짜 대판 써왔었어요. 한번. 근데 그분 온 애들 이름 다 써가면서 와
또 대박 엄격한 신기하다. 관리자 또 발동하셔가지고 맞아. 못 참아. 1부터 10까지 다 갖고 와. 진짜. 네, 맞아요. 일본 친구들 맞아, 일본 친구들의 특유의 발음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발음도 좀 특이하게 들릴 거예요 아마. 그쵸. 그쵸? 맞아, 못 억센트가 있대요.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사실 에악 발음 진짜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것 때문에도 진짜 한국 분들 발음 이것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고 면박 준 사람도 봤고요. 그 발음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 것도 봤고, 제 중국인 친구는 에악 발음이 안 되니까 계속 하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제 발음하면 하이제 하는데 하이제가 도대체 뭐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네. 러시아 친구들은 R을 발음 그 특유의 러시아 억양으로 아, 하잖아요. 맞아요. 군대를 발음 막 이러면서 잘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각자 재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발음이 좀 맞아.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못 알아듣는 맞아요. 느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식 얘기할 발음은. 때 거의 이게 넘나지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쭉 책 읽듯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아한다스 게게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독일인들은 이렇게 맞아요. 넘나지 있게 얘기해야지. 근데 맞아. 그것도 되게 한국인들 앞에서 독일어 하기 좀 오글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좀 되게 좀 나댄다고 네, 생각할까 봐? 막 조금 이렇게 막 연기 톤으로 막 얘기하게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좀 자제하게 되는. 연기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약간 오버하는 맞아요. 그런 내가 가져본 적 액션. 없는 텐션으로 맞아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너는 한국어 할 때랑 독일어 할 때랑 너무 다르다. 한국어 할 때는 진짜 완전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어는 너무 이렇게 톤이 똑같아서 그래요? 너 한국어 하는 것처럼 해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저랑 반대네요, 그러면. 그 친구 귀에는 한국어가 되게 노래처럼 들린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그럴 외국 수도 있겠다. 친구였어요? 네, 완전 외국 친구였어요. 그럴 수도 독일인 있겠다. 친구 아니고 완전 외국 친구가. 대박. 그러니까 어원의 재미죠. 진짜 서로 말 안 되는데 일단 서로 맞아. 좋게 말하는 편까지 맞아요. 서로. 엄청 얘기하고. 근데 그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그쵸? 맞아. 우리 어학원 얘기만 하면 항상 셋이 똑같이 하는 그때가 좋았지. 맞아요. 너무 그때가 귀여워. 재밌었지. 맞아요, 진짜. 맞아요. 호시절이 그런 맞아. 호시절이 없다. 진짜 진짜. A2, B1 정도 배우던 시절이 제일 재밌었죠. 네, 진짜 재밌었는데. 네. 좋은 시절 그렇죠. 갔고요. 재밌었어요. 네. 간만에 생각나고 좋네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파라 어학원 얘기. 네, 사실 이거 말고 풀만한 썰은 더 많은데, 그쵸.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벌써 네. 벌써 한 시간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네, 되네요. 야. 맞아요. 네, 우리 마지막 주제 한번 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지난주 주제였죠. 네. 이제 마트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마트, 독일 마트 어떤지 막 종류도 엄청 많이 그쵸. 얘기하고, 뭐 물건 샀던 얘기들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판트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 외에 사실 또 저희가 뭐 해드리고 싶었지만 못한 게 전단지 관련된 얘기였어요. 네. 전단지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보잖아요. 그쵸? 잘 안 보죠, 그렇죠. 요즘에는 맞아요. 막 그렇게 보내주지도 않고 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는 마트 이런 곳에서 요즘 어플로 많이 하니까 맞아요. 어플 들어가면 다 뜨고. 그쵸. 독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독일은 여전히 좀 전단지를 많이 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단지 보면 좀 신기한 게 뭐죠? 그 식료품 이런 것만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 제가 갔던 마트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장에 항상 그 여행 광고도 항상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십자말풀이? 그거 있었어요. 맞아. 전단지.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그거 가져가서 푸시고 막. 저도 그 반에서 그거 막 진짜 연필로. 야, 저 연필로 연필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기차나 이런 데 타면 진짜. 맞아요. 네, 그런 거 아날로그 많이 그냥 하십니다. 자체 진짜. 그쵸. 와 스마트폰 없을 그런 거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연필 가지고 네. 다니면서 그거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맞아요. 그 전단지 안에 그리고 막 쿠폰 같은 거 들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음. 오려가지고 가시는 분들 맞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슬베님이 독일 마트에서 계산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돈 내고 꼭 영수증 확인한다고. 가격표 잘못된 경우도 많고 업데이트를 잘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종이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맞아. 메뉴로. 저는 계산 잘못된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야채 같은 거 사면 이제 그 자리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대 네네. 가가지고 네네. 그 사람이 뭐 보고서 네. 찍고 맞아요.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찍을 때 꼭 옆에 있는 거 찍어가지고 아, 잘못 찍어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수증은 항상 꼭 확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 산 거 다 보고. 이건 뭐 한국에서도 그럴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트 이용할 때 또 이런 네. 영수증 같은 것도 좀 챙기시고 네. 그리고 마트에 요즘 카드 많이 되니까 카드 쓰셔도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카드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실생 관련해서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요즘은 웬만한 데는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다 요즘 뭐. 마트는 그리고 거의 카드가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마트는 그렇죠. 카드가 거의 다 되고. 일반 식당 같은 데도 요즘은 많이 되는 추세니까. 저는 그 마트 입구에 있는 자판기에서 뭐 카초코 뽑아 먹었었는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마트 얘기하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맨날 그거 그렇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치우면 아, 아니. 아니 자판기 그 마트 앞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제가 가는 데는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입구에 이렇게 진짜 유리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문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가는 마트에는 우유 자판기가 있었어요. 진짜요? 어머. 우유 우유. 자판기요? 네. 그거 되게 무슨 목장에서 온 특별한 우유 해가지고 팔았던 것 같은데 오, 그거 대박.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비쌌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사고 가서 너무 비싸서. 비싸네. 그런 그럼 거 있는 거 우유 기억나요? 그냥 그 병에 들어있는 페트병. 자판기요? 네. 아 페트병 우유를 판다고요? 네, 페트병 이렇게 떨어져요. 그거 넣으면 돈에 넣으면. 신기하다. 대박. 그런 우유. 우유 자판기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근데 독일 우유 맛있지 않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죠. 네. 독일 그 우유는 고소한 뭔가 맛이. 뭔가 더 고소해요. 왜 그런 맞아. 거지? 근데 못 드시는 분은 진짜 못 드시더라고요. 그 그 냄새 독일은. 때문에. 뭔가 살짝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제품 자체가 워낙 유명한 나라다 보니까 맞아요. 네. 웬만한 유제품들은 다 평타 치는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다 맛있고 맞아. 요거트 같은 것도 되게 맛있고. 요것도 자주 주셨어요? 저는 요거트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있을 때는 잘 안 먹었었어요. 요거트. 오스카쌤은요? 저는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먹었고 전 나중에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 냉동 케이크 있잖아요. 냉동 초코만 케이크. 네 초코 막 그 상자에 들어있는 냉동 네. 케이크요? 빨간 색깔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빨간색이요? 네. 그 브랜드 아니에요? 그 브랜드가 네, 빨간색? 네. 저도 뭔지 알 것 상자가 같아요. 빨간색이고요? 네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진짜 많이 맞아. 먹었어요. 진짜 싸고 맛있는 거 진짜 많은데.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냉동 케이크는 뭐죠? 비넬슈티치를 냉동으로 팔아요. 네. 꺼내서 한 1시간만 밖에 꺼내다가 먹으면 진짜 미치거든요. 맞아. 좀 한 시간 좀 내놔야 돼. 맞아, 맞아요, 내놔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 진짜 미쳐요, 그거. 그거 진짜. 막. 그래서 누구 집에 놀러 갈 때 그냥 그거 사서 가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무난하게 가장한테 네.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니까. 저희도 어학원에서 누구 하나 생일이다 그러면은 다들 기회만 봤다가 케이크 사다가 수업한 동안 내려놓고 그거 먹는 재미.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좋네요. 싸고 맛있는 거. 우린 역시 먹는 얘기. 엄청 꽂히는 맨자 먹는 얘기 얘기. 해야겠네요. 맨자 얘기로 마트 얘기할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은근히 또 마트에서 케이크 같은 거 구매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케이크 없는 것 같아요. 냉동 케이크 있나요? 마트에 외국 거 팔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조각 케이크밖에 없을걸요? 조각 케이크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쿨 그쵸. 케이크는 못 봤어요. 그렇죠. 아예 냉동으로 그렇게 파는 거. 네. 그렇죠. 독일은 이런 디저트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크림도 많고 좀 음. 퐁신퐁신 이런 스타일이라면 독일은 약간 뭔가 좀 더 투박한 근데 네. 맛있는 그냥 그런 단 걸로 승부 보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독일은요? 네, 진짜. 우리나라 게 더 달잖아요. 단거 제가 맛있다고 했던 거는 초코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초코는 미친 듯이 단 게 있죠. 네. 맞아. 우리나라는 그거 있잖아요. 너무 진한.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아서 좋다 이런 거 맞아, 얘기하는 맞아, 거. 맞아요. 그 대놓고 달았던 그 맛이 너무 그리워요. 어떻게 아니 안 되겠죠. 우리 셋이 한번 독일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담임쌤한테 얘기할까요? 독일 가야 돼. 출장 한번 보내주시겠다고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찍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오 좋아요. 민똑 다음 시즌은 그럼 유튜브로 현지에서 와. 그럼 진짜 좋겠네요. 아 진짜 네. 재밌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9화 지난주 제목까지 한번 네. 살펴봤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사실 얘기했던 주제도 많고 못다한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많고 사실 사연도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린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주제에 관련돼서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듣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벌써 1시간 하고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밑도 이제 시즌 1 마지막 방송이어서 지난 회차들 주제를 좀 전부 다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또 실시간으로도 여러분 질문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시고 해서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또 재밌었어요.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더 재밌고. 재밌었어요. 아 진짜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로 이제 마지막 방송 시즌 1입니다. 시즌 1 네. 마지막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클로징 하기 전에 그래도 같이 하셨던 우리 쌤들 소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소감. 같아요. 네네. 네, 한마디씩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소감. 오스카쌤 먼저 하시죠. 아 네. 저는 소감하기 전에 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건 맞죠.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너무 이제 맞아요.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막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즌 2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실 수 있는 꿀팁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알아서 알려드리는 좋은 방송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스카쌤이 미톡 하시면서 별명 2개나 생기셨잖아요. 네? 뭐죠? 베를린 사람, 그거 베리빈사. 정말 사실 모릅니다. 그 다음 꿀보이스. 꿀보이스. 꿀보이스, 베를린 감사합니다. 사. 네. 네. 조이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셋이 사실 이렇게 뭐 사석처럼 일하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생활해본 셋이 모였기 때문에 더 좀 공감대도 있고 더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10회까지 했는데 저는 거의 뭐 한 달밖에 안 한 것처럼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또 조만간 시즌2를 빨리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왜요? 제클린 쌤은 저 때요? 네네. 왜냐면 이거 완전히 네. 다 기획해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PD 겸 메인 DJ시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그쵸. 아닙니다. 네. 근데 또 조이쌤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난 게 저희가 독일에 살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살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각자 다른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비슷하면서도 좀 각자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더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이렇게 썰 푸는 게 우리만 재밌지 다들 맞아요, 재밌어 맞아요. 하실까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신기하게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막 청취자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막 댓글도 주시고 네. 막 1대1 채팅으로 막 이제 후기도 남겨주시고 막 질문 사연 다 주시고 하시는 게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서 또 다 막 재밌다, 선생님 너무 유익해요, 뭐 언제 다음 뭐 방송 언제 하나요, 다음 주제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10주간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맞아요. 즐겁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쵸. 네. 처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번쯤 오스카쌤이 라디오 같은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일단 방송이 된 것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보람찬 그런 라디오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즌 1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조금만 더 재정비를 저희가 좀 거쳐서 또 그쵸? 금방 시즌 2 돌아올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때까지 꼭 잊지 말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꿀잼 보장하시죠, 다들? 보장하죠. 아이, 그죠.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그쵸? 거의 뭐 네. 잘하시잖아요. 다들 뭐 이제 에피소드 있다만큼 갖고 계시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 2 여러분들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진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시즌1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3월 29일 밑동라디오 제10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하는 밑도 만나는 밑도 믿고 듣는 밑독 시즌2에서 만나요. 츄스! 츄스!